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과 산 주제의 그림을 그린 오상훈입니다. 이 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산속의 나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산속의 나무들 또는 산이 의인화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나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입부에 있는 그림이 여름산을 담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산의 모습을 점선면, 기본이죠. 그림의 기본 점선면, 어떤 것이 점이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게 면이 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걸 저는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작품에는 오마주가 많습니다. 선배 화가분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저는 댓글 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의 제 식대로의 또 어떤 새로운 댓글을 달아서 그분에 대한 존경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안 미첼이라고 그런 분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가 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저의 친어머니의 그림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저 나름대로 했는데, 알츠하이머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데 같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작품은 저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재가 회사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듯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위에 목 부분에도 끈이 있고 허리 부분에도 끈이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처럼 이 회사원들, 요즘 회사원들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목 부분에 어떤 목이 잘릴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지 되는 뭐 그런 것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하는 일들이 워낙 굳은 게 많아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더럽혀진 어떤 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게 여름 셔츠인데, 여름 셔츠에 땀이 흥건히 배인 거,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눈이 가려져 있고, 이 부분이 코고, 냄새는 맡을 수 있으나 입이 아예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목이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제 빨개졌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바닥과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이 끈이 연결되어 있는 바닥은 하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쌓이는 상황일지라도 이거는 저는 소통의 끈이라고 말을 하는데, 소통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은 제목이 한글로 이루어진 얼굴입니다. 좀 쇼비니스트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걸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맹목적인 애국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람의 얼굴입니다. 근데 그거를 덮고 있는 것이, 이건 실제 한글 서예를 하신 분의 작품을 콜라주 형식으로 채용을 한 건데, 이 한글로만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한글로 된 생각들이 다 차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저기서 나온 거와 같이 이 부분이 눈이고 이 부분이 코고 이 부분이 입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소통의 끈이 내려와서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소통의 대상이 세 개일 수도 있겠죠. 그 점이 좀 다른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작품은 손이 큰 사람입니다. 손이 크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잘 베푸는 사람, 혹은 또 손이 커서 일을 잘하고 뭐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이 그 살 부분이 나온 그 다른 그 몸의 신체 부분이 배경이랑 일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저는 이거 신경 많이 썼어요, 사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비너스가 제목인데요. 이거는 반추상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추상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얼굴이라든지 몸의 어떤 부위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 추상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작품은 수직선으로 분해한 산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이론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른 화가들하고 다른 점이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에 들어가는 거 저는 그 0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도 아니고 0번. 그게 뭐냐면 수직, 수평, 색, 단선. 모든 사물을 수직이나 수평선으로 분해해서 그거를 다시 조립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형태가 그렇게 그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걸 저는 수직, 색, 단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걸로 지금 원래 그 어떤 그 산의 능선이랄까 그 산이 내려가는 것 또 계곡 뭐 그 산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이 색 단선으로 전부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서 다른 작품들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또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바다의 느낌이 나죠. 근데 제목을 보니까 바다에 빠진 색들입니다. 그 바다에 빠진 색들이라 하면 그 드라마 제목 중에 뭐에 빠진 달인가 뭐 그런 거가 있었는데 지금 색들이 바다에 조금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산호색들이면 아마 이런 그 색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조금 종교적인 색채가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목이 땅과 하늘과 그 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디가 땅인지는 확실히 아시겠죠. 물을 포함한 땅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하늘이 있을 거고 그 위에 그 희박한 말하자면 색으로 말하자면 더 희박한 흰색에 가까운 뭐 하늘색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위에 이 땅과 같은 어떤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우리들이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걸 그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거의 0번은 뭡니까? 수직, 수평, 단선이라고 그랬죠. 그게 단위 요소인데 그 단위 요소를 이 그림에서는 원과 타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마주의 하나인데 산의 원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지만 이대원 씨의 뭐 과수원이었던가 뭐 그런 실제적인 그 구상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뭐 능선이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붉은색의 뭐 나무였던가 어떤 산색이었던가 그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나무가 표현된 그런 작품인데 저는 그 그림을 어떻게 존경을 가지고 그 댓글을 달까 생각하다가 과감하게 이만한 커다란 원으로 그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 뭐 한
20개 내외의 원으로 그 그림을 이게 다 변형을 시켜서 새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 색들이 좀 섞이고 뭐 형태에 좀 변화는 있지만 그 강렬하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대원 화백님의 그 커다란 그림 앞에 섰을 때 그 감동, 감격 그거에는 못 미치겠지만 저로서는 또 그분을 존경하면서 이 그림에 오마주로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이것도 그 원본이 있는 그 사진을 보고서 작업을 한 건데 그 능선이 떨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제목이 바위산입니다. 요 그런 부분이 바위산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또 뭐 나무든지 뭐 그늘이 있고 뭐 물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타원 형태로 만들어 갔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목이 가을숲 2입니다. 이것도 물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구체적인 그 이미지가 있는 거를 보고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번 수직 단선들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나무 가지들이 그 수직선하고는 좀 다르고 그 경사가 있지만 그 어떤 수직선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오고 있고 가을이겠죠 아마.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조금 덜 칠해진 거 아닌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일부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여기 오셔갖고서는 그 제 집사람의 그림이 왜 없느냐 그러시는데 이게 제 집사람의 그림이 한 점 들어가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그린 것도 몇 호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쟁쟁한 후보작들이 많아서 뭐 탈락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거는 그 제목이 누워있는 여인인데 그 사람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리드의 변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생면추사의 변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작품 많이 했습니다. 한동안 또 이걸 필립 고쳐가서 많이 했는데 그 작품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살아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추상 작품인데 이거가 지금 제목이 산속의 물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작업할 때는 산과 주제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주제가 산으로 요약이 되면서 그 산의 풍경이 이제 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직선만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갔는데 동그라미도 이제 아주 이게 닫힌 원도 있고 열린 원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닫힌 사람도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을 이제 제목으로 만들 때 그 물을 산속에 뭐 연못도 있겠고 뭐 그런 거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봄의 색깔들입니다. 이 그 좀 불규칙한 두 개의 형태 안에 그 밝은 색들이 그 수직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직선으로 뭐 수직 단선보다는 좀 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제목은 산길입니다. 근데 산길이라는 제목은 나중에 나온 거고 이것도 추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산 주제에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 살펴보시면 아시겠듯이 이 어떤 선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흐름이라고 붙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선들의 궤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또 이쪽 위에는 굳이 하자면 이런 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발자국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걸 물끄러미 보니까 산길 비슷해서 그 어떤 조금 첨가를 한 거지. 요 세 개의 그 어떤 흐름으로
작품의 그 의도는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선 옛 화가의 오마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 수묵화로 먹으로만 그린 그 금강산 전도를 저는 이제 그 저의 트레이드마크 뭐죠? 색 단선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재밌게 하려고 이제 좀 긁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오마주라고 할까요? 그럼 전 오마주만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런 색 단선들을 해서 많은 분들이 김한기 화백의 그 정사각 색점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영향 많이 받았고 매우 존경하는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눈 덮인 산이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나죠. 겨울산의 날카로움이라고 지어봤는데 그 눈이 덮인 부분도 있고 그 솟아오른 봉우리들의 그 날카로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목이 불끈산이죠. 재밌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화재가 나가고서 산불이 나가고서 다 꺼진 산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역을 보면 스트롱 마운틴이라고 해서 불끈 솟아오른 그런 산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제가 그 파나도 좋아해서 파나의 기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소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이제 조금 이게 좀 일부러 지저분하게 조금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구름으로 나뉜 산인데 구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어떤 그 산의 그 아랫부분에도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서 좀 영험한 그런 사람이 이 산에서 나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묶인 여인입니다. 묶인 여인. 그러니까 이제 로프 끈을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찾으시는 분도 있고 못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 제가 생각한 거는 사람이 이제 여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제약이 있죠. 제약에 따르고 힘도 부족하고 또 어떤 장벽이 있고 윤리적으로 또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묶인 로프 밧줄들을 저는 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작품은 이 전시에서 하나만 이제 오일 스틱으로 그려졌습니다. 요게 유행가의 가사, 즉 더 정확히 말하면 K-팝 가요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젊은 세대들은 다 맞춰요. 그 제목이 뭔지. 뭐 거기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를 왜 인용을 했느냐? 제가 다른 화과 다른 점 0번 수직 수평 난선을 혹은 원으로 혹은 타원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한다. 이게 제 컨셉이랑 맞았기 때문에 그거를 했어요. 나도 사람뿐만 아니라 산도 색의 단선으로 단순하고 변형하고 과장도 하여 새롭게 만들어 본다. 그 가사에 또 뭐 이런 게 있죠. 짜릿짜릿할 거다. 그래서 짜릿하십니까? 이 작품은 여인 1103입니다. 1103이 왜 들어갔느냐? 앞부분에 11은 2011년 그리고 03은 3월 달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인이라는 그 제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편의상 사인 밑에도 들어가고
그 제목에도 그런 식으로 분류상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평 단선, 여기서는 수평 단선이 그 부분이 꽤 그 윤곽선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도 이제 수평 단선이 나오고 있고, 여기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배경에도 좀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의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을 그릴 때 화실에 걸어놨는데 이 노려보는 눈이 좀 너무 무섭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좀 유하고 이제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 그림에 표현한 것처럼 제 내면에는 어떤 세상을 이렇게 응시하고 어떤 뭘 좀 해보겠다는 그런 열망과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제목은 여인 1104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 그때 시도도 그렇고 제가 아끼는 작품입니다. 그릴 때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수직 단선으로만 그림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것처럼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그걸 좀 변경을 해서 배경을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고 그 어두운 부분은 명암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색깔이 강렬해서 좀 임팩트가 있죠. 여행을 갔다 와서 스페인 마드리드의 지도입니다. 실제 지도를 보고서 참조했는데 이 십자가 선을 이루는 이런 그 가로선이 실제로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 부분에 이제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을 갔다 와서 그 지도를 도시 갈 때마다 지도를 하나씩 챙겨 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엘 그레코의 무슨 기사라는 제목, 그러니까 그 나이트죠. 기사라는 제목의 그 그림이 있어서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그 로터리인데 이 부분이 하나의 눈이 됐고, 요거는 이런 선들은 좀 어쩔 수 없이 형태를 위해서 첨가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런 선들도 다 들어갔고 여기 지금 그 공원의 배치도까지도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 그림 직업병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거는 판박인데 제가 또 건축할 때 이제 판넬 작업하던 그게 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수직 단선. 근데 여기서는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치환입니다. 수학에 그 치환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데 방정식에서 fx에서 x의 항을 뭐를 이렇게 치환해서 다른 거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 색 단선을 그 대상을 어떤 걸로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봄의 산이라고 이 산 주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제목에는 썼지만 요 색 단선들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봄의 산이라면 여기 꽃 색깔로 치환이 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나무가 이렇게 그 둥치가 심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해요. 그래서 여기도 수직 단선, 수평 단선, 그거와 조금 다른 이제 사선으로 그러니까 경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직 수평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지겨워하실까봐 저는 또 이제 변화를 준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그 색 단선들이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꿈틀꿈틀 거린다는 표현을 쓰신 분도 있는데, 또 이쪽에서는 단풍의 색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위에 그 윗부분을 보면은 하늘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밑부분에는 이쪽 바라보는 사진 찍은 쪽에서 본 봉우리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색선입니다. 이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겨울산을 화분에 담기입니다. 겨울산을 어떻게 화분에 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처음 그 구상 단계를 설명드리면, 우리 집에 그 나무가 한 이런 정도 높이의 그런 화분에 담긴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도자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화분이 요만한 높이에 요만한 크기의 화분이 있는데, 그거 화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색깔은 이런 정도의 색이었고, 그 안에 이제 깜깜한 그 점들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그걸 물끄러미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속에도 세상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도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화분 속에 세상은 못 담더라도 이 주제인 산을 담아보자. 그러면 산은 어떤 산을 담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좀 설경이 보이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겨울산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을 이제 영역을 하는데, 포티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화분에 담다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그걸 딱 넣었더니 딱 맞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 중에서 뭐 여름산을 담다 뭐 그런 거에도 응용을 했습니다. 그 영역 제목을. 이 작품은 이제 붉은색이 우선 배경이죠. 붉은색을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궤적이 있는 선의 흐름이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그려놨는데, 제목이 흐름입니다. 아까 본 그 흐름 주제 또 다른 그림이 있었듯이, 이거는 이게 그 궤적을 보면은 이런 정도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게 뭐 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능선의 선일 수도 있고, 뭐 나무의 그런 어떤 흐름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붉은 배경색으로만도 좋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고, 거기서 그냥 끝내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복잡한 걸 좋아하는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색이죠. 이 청록색, 그걸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세력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어떤 조화를, 그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멈췄어야지 되는데, 또 이제 종합 선물 세트, 내가 특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이제 끈과 앞침까지도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청, 빨, 뭐 이런 거 표시가 있는데, 이게 앞핀을 꽂고 또 끈의 선을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꽂고서 저걸 하니까 이게 보관하는데, 이게 앞핀이 튀어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관을 용이하게 해서 앞핀은 다시 넣고, 끈은 뒤에다가 이제 이런 나무에다 묶어놨는데, 꽂고 나니까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일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뽑아버렸고, 그 궤적은 그냥 남았습니다.
메시지를 굳이 일부러 담은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거는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록에 설명이 있는데 그걸 그 단어가 좀 다르더라도 인용을 하자면, 가로 열고 젊은 세대들에게 가로 닫고 열정을 가지고 용감할 것, be brave가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 상황이 안 될 때는 그 안에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용감할 것,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어떤 힘을 내라는, 용감해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제목이 숲속의 빛입니다. 숲속을 거닐다 보면은 오픈 스페이스가 나와서 갑자기 햇볕이 공지에 내리쬐는 그런 기분이, 그런 거를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설명드리자면, 여기서도 또 저의 다른 작가와 다른 점, 치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는 그 대상을 변화를 줬다면 여기서는 색을 변화를 줬습니다. 색과 명암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나무의 색은 갈색 톤이고 뭐 그런 일반 나무였죠. 근데 저는 그 명암 5단계를 원래의 색은 흰색, 베이지색, 연한갈색, 갈색, 그 다음에 뭐 검정색 이렇게 났다면, 저는 그 명암의 단계를 뭐 흰색, 하늘색, 그 다음에 뭐 파란색, 그 다음에 진한 거를 보라색을 넣었습니다. 이때는 검은색을 넣지 않았어요. 검은색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노란색과 주홍색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그 차가운 색으로 그 나무를 구성을 했더니 제목처럼 푸른 나무가 탄생을 한 겁니다. 치환에 의한 푸른 나무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거에도 또 개념이 들어가는 거는 시간 개념입니다. 제 작품 속에는 그 사계라든지 아니면 아침, 오후, 뭐 저녁, 밤, 뭐 이런 정도의 그 시간을 의식하고 작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아래에는 낙엽이 쌓였는데 위에는 푸른 잎들이 붙어 있어요. 물론 뭐 굳이 설명을 해서 이걸 방어를 하면 그런 계절도 있을 수 있지만,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그런 계절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을숲 1입니다. 가을숲 2는 아까 그 추상, 반추상으로 된 부분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정색이 거의 처음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진한 명암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색들이 확 사는, 여기 검은색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주황색들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이전까지는 보라색으로 가장 진한 명암색을 썼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검정색이 아니라 진한 회색을 사용을 했더니 그 강렬함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두 작품이 자화상 나무 1, 2입니다. 저는 아동미술 지도자 과정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미술에서, 그림에서 선정하는 대상이라든지 쓰는 색이라든지 어떤 분위기가 자신의 심리를 전부 다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린 그림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마음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제 심리 상태가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의 입장을 들었더니 이야기를 들었더니 또 긍정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제가 유화를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릴만 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자신감에 넘쳐서 내가 나무로 표현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그린 건데, 그 상처라고 그럴까 경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굵은 나무통으로서 대변이 되고, 또 잎과 또 산새들도 깃들인 뭐 그런 거가 있고, 물도 흐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어떤 평안한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두 작품은 2009년에 제작이 됐는데, 이 자화상 나무 2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려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별한 색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핑크죠. 핑크색을 썼는데, 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 마음에 드는 나무 이월경이어서 이렇게 다 잎이 떨어졌는데, 그 나무를 찍었는데 요런 부분에는 이제 반사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라이트를 쓰는데, 그 색으로서 저는 거기서 핑크를 보았던 겁니다. 핑크색이 실제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치 저를 위해서 핑크색을 하느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이 거기서 저는 핑크색을 봤고, 과감히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인 나무를 그리고 나니까 배경이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데, 배경을 어떤 색으로 칠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핑크색과 어울리는 하늘색으로 칠하고 연보라색으로 칠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문 그 심리를 전문으로 상담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 심리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이 가지가 이제 다르죠. 개수가. 여기서는 가지가 적은데 여기서는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통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여기서는 많이 슬림해졌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가지의 개수는 그 사회적인 관계가 많느냐 적느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남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나만에 좀 빠지는 그런 거가 많지만, 여기 와서는 그 어떤 슬림해져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면이 좀 많아졌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네 작품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리즈로 제작이 됐는데, 같은 한 나무를 4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봄나무, 여름나무, 가을나무, 겨울나무입니다. 그 사람도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인격의 다른 모습도 보여주는 것처럼 나무들도 그 한 해만도 많은 변화를 겪고 많은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나무를 선정을 해서 직접 1년을 거기를 4개를 다 뭐 관찰을 했느냐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다른 면,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들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고, 좀 색다르게 이제 표현해보려고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어렵다고 그랬죠. 배경에서도 저는 이쪽에서는 수평, 수직, 사선, 이제 자수로도 사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또 이렇게 물결 무늬로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또 수직선으로 이제 배경을 처리하는 거 보이고, 이 바닥 부분에도 이렇게 수직선으로, 또 이렇게 또 뜨문뜨문, 또 이쪽에는 수평으로 이제 표현했고, 여기는 뭐 없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좀 변화를 줘보려고 했고, 저도 이런 나무와 함께 1년을 보내고 또 늙어가겠죠.
여기 네 작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개념이 들어간 작품이라서 네 작품 모두 대나무를 표현을 했습니다. 봄의 대나무, 여름의 대나무, 가을의 대나무, 겨울의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시간 개념은 아까 봄나무, 여름나무 그런 쪽에서 이미 나왔지만 여기서 또 다른 개념, 다른 화가와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청각입니다. 청각. 그 오감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에게는 감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그림 작품들은 시각을 만족시키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는 청각을 좀 고려한 작품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것, 대나무가 흔들리면 많이 스각거리는 소리가 나죠. 어떤 영화에서도 대나무 밭에 가서 음향 기사가 대나무 소리를 듣는데 그런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길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또 이게 낙엽이 아니냐, 대나무도 낙엽이 지느냐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흔들림을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시장을 고른 이유가 제 이름이 오시이기 때문에 5층을 잡았어요. 4층, 5층, 6층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제 이름이 오시니까 5층 해보자. 그러고서 한 전시 일주일 전에 어떻게 작품을 걸 것인가 구상하느라고 와서 보니까 저기 보면 6층에는 이 중정을 감싸면서 걸 수 있는 흰 벽이 감싸여져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구조물에다가는 작품을 걸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좌대는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공예나 설치 작품을 많이 하는 원래는 그런 전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좌대를 놓고 기대어 놓으니까 생각지도 않게 저 뒤에가 실제 대나무가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각거리는 소리를 듣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저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역시 시리즈로 두 개가 같이 제작이 된 건데 하나가 쟁쟁한 후보작들 때문에 탈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 내향적인 사람으로 정했는데 내향적인 사람이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여기는 붙였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시리즈 작품은 낙천적인 사람 혹은 생각 별로 안 하는 사람이랄까요? 그런 건데 보는 사람마다 이게 진짜 생각이 많은 것 같은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작품을 한꺼번에 설명드리자면 맞습니다. 연상되는 그런 화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모네란 화가의 작품을 제 나름대로 수직 단선, 수평 단선으로 제 나름대로 패러디를 했다고 그럴까요? 댓글을 달았다고 그럴까요? 그렇고요. 이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붉은 산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고 저 같은 나이에도 이제 노을이 진 그런 저녁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늘에서는 어떤 노을이 붉게 타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나무들과 풀들이 있고
바닥은 이제 흐름으로 흘러가고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청각을 활용한 작품이 있었다면 이거는 또 촉감을 활용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촉감으로 느끼는 산입니다. 산을 표현을 했는데 말하자면 전문 용어지만 이렇게 마띠에르 우둘두둘하게 그 물감을 완전히 얇게 바르지 않고 두껍게 발라서 이 두께감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거칠거칠하고 어떤 건 매끈매끈한 게 느껴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 전시장에 장애우들이 와서 그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완전 시각장애가 아니라 좀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신기하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작품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문명 비판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대로 그림을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이쪽 거는 그 원시 시대를 포함해서 농경사회 혹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고 이거는 현대 도시에서의 삶입니다. 보면은 그 그림은 아주 못 그렸죠. 일부러 못 그렸다 그러면 좀 자만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단위 요소가 있습니다. 단위 요소가 원입니다.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고 가족인 것 같습니다. 큰 원은 아마 부부겠죠. 그 다음에 그 초가인지 동굴인지에서 이제 밖을 내다보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새가 올라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기는 뭐 야생동물인지 기르는 뭐 강아지인지 동물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건 현대적인 삶, 아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이 원이 뭐를 나타내는가는 저는 원래는 사람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층 건물의 창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주황색으로 표현된 거는 그 열기로 끌어오르는 튜브, 유리 튜브 안에 갇힌 그 오골오골 모여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새가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님이 새를 잘 그리시는 분인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미치고 아주 뭉뚱그려진 새가 있습니다. 비둘기일 수도 있고 참새일 수도 있고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열기로 끌어올리는 유리 튜브 안에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상으로도 읽힐 수 있고 뭐 반추상 정도로도 읽힐 수 있는데 제목이 초여름의 어스름입니다. 초여름날 새벽에 많이 잠이 깨죠. 밝아지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물이 가까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숲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시의 그 무슨 흙길일 수도 있고 그런 데를 지나다가 보면 이런 느낌의 풍경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작은 이렇게 45도 경사로 걸 수 있게 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편의상 이 전시에서는 눕혀놓은 형태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거는 말씀드렸듯이 선으로만 얼굴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뭐 나이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이 코가 어디고 눈이 어디고 입이 어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화된 얼굴을 표현한 것이고 이쪽 것은 이거를 구상할 때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스테인리스 수전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왜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곡된 사람, 이게 그 전대인이 아닌가,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 어떤 열망에 들떠서 정상적이라면 안 되고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설명드리자면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A Flying Man. 이게 문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는 모르겠고요. 좀 날아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구도자의 삶을 보는 것, 예수님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작품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핀들이 있어요. 그 슈퍼에 가면, 문구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앞핀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집사람 슈퍼 갈 때 따라갔다가 또 공구 부근에 있는 데서 앞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들이 이뻐서 아, 나도 또 이걸 그림에 어떻게 응용할 수 없을까를 보다가 산이 주제니까 산의 얼굴을 앞핀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뭐 능선일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했고, 요거는 뭐냐, 제 사인입니다. 아까 다른 작품에서도 사인이 좀 정형화되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요거는 오상훈, 오상 떼에서 훈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상훈 어디 나왔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 어떤 유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여러 색 중에서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느낌으로 이제 꼽아봤는데, 그럼 이 제목이 뭐냐? 인류 눈물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 제목이 들어갔느냐? 이 뒤에 배경을 세계 지도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곳곳에서 어떤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요 지점들 가면은 거기 무슨 나쁜 일들이 많이 있고 눈물 많이 흘렸느냐.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자리, 요 부분, 요 지점에서도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는 전시장이니까 작품에 이렇게 감상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무슨 남자친구가 무슨 배신을 했다든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곳에도 눈물 흘리지 않은, 인류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동안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 속편이 나옵니다. 속편은 인류 웃음의 역사가 되겠죠? 기대하십시오. 이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거울 위의 자화상입니다. 거울이에요. 실제 거울. 이거 제 도록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작가의 사진 대신으로 이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서 찍는 모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진 작가분님이 그걸 보면 또 가리니까 뒤에서 이제 제 얼굴이 거울에 비친 모습과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 세 개도 다 제 자화상입니다. 너무 색을 칠하면 가리니까 그냥 거울의 특성을 살리려고 많이 이게 성긴 그런 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걸 올린 높이가 여성분들 얼굴 높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걸 끝나고서 이게 나오시면서 여성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고서 이제 자기 얼굴을 체크를 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스티커도 하나 있네요. 스티커니까 일부러 붙였냐? 아니면 원래 있었냐? 아니면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부러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변화에 익숙해지는 거가 제 삶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주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한 거는 도시와 인간이 이제 가칭 주제인데, 그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을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